무조건 밑선 절개로 해라, 겨드랑이 절개로 해라, 이런 성형외과는 거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구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오랜 기간 가슴 수술을 해왔지만 절개 부위만큼은 환자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흉터는 평생 남을 수도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고지영입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환자분한테 가장 적합한 절개 부위를 보통은 제가 추천해 드리죠. 수술적으로 봤을 때 겨드랑이 절개법과 밑선 절개법, 또 유륜 절개법이 있는데요. 이 수술법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 시기별 트렌드는 있겠지만 비슷비슷하게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겨드랑이 절개가 무조건 좋다, 그럼 다 겨드랑이 절개로만 할 거고, 밑선 절개가 좋다, 그러면은 겨드랑이 수술법이 없겠죠. 그런데 겨드랑이 절개법도 있고 밑선 절개도 있고, 지금까지도 아마 환자분들께서 상담을 다녀보시면 원장님들마다 추천하는 절개 부위가 조금씩 다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이제 가장 먼저 제가 환자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방법은 어떤 절개법으로 수술을 했을 때 환자분의 몸에 무리가 가장 없고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고, 그리고 또 흉터에 있어서도 가장 잘 가려질 것인가, 이거 세 가지를 고려를 해서 환자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환자분들이 나는 여기에로 절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의견도 반영을 해서 선택을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서 절개 부위가 달라지기도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흉터가 환자분의 체질도 괜찮고 수술도 잘 되면 1년 정도 지나면 제가 절개 부위를 찾을 정도거든요. 환자분들이 사실 이제 막 바쁠 때 이제 오시면 제가 차트를 못 보고 가면 환자분을 막 찾아요. 뒤져요. 여기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해보고, 흉터 잘 안 보이기 때문에 1년만 지나도. 근데 그렇긴 하지만 환자분들이 일찍 수술 부위를 노출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들은 겨드랑이를 선호하는 이유가 소매 없는 옷을 많이 안 입잖아요. 그래서 겨드랑이를 또 선호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피트니스 모델이라든지 뭐 수영 선수라든지 이러신 분들은 겨드랑이 드는 동작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흉터가 초기에 보이는 기간도 신경 쓰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겨드랑이로 꼭 해야 되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하면은 밑절을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고요. 첫 번째는 유륜 절개인데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수술에서는 1차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지만 유륜 절개법도 있어요. 유륜 절개법은 보통 유륜이 가슴에서 차지하는 부위가 크고 확대를 원할 경우에 유륜의 아래쪽 라인을 따라서 보형물을 넣는 방식인데, 겨드랑이, 밑절, 유륜 세 가지 방법들 중에서 유륜 절개법이 아무래도 데이터상에서는 합병증 비율이 조금은 높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권하진 않지만, 사실 브라질 같이 이렇게 쌈바춤 추는 데는 이런 브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데서는 생각보다 유륜 절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건 아니에요. 이제 유륜 절개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슴 거상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이 환자가 유륜이 말이 아래로 떨어져 있다든지 처져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유륜 절개를 같이 통해서 유륜 거상을 같이 할 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밑선 절개인데요. 밑선 절개의 가장 큰 장점은 수술 부위를 가장 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겨드랑이 절개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또 밑선 절개를 선호하는 이유는, 밑선에서 수술을 해서 보형물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을 정확하게 디자인을 하고 보형물이 딱 들어갈 수 있는 방만큼만 박리를 하게 되면 수술의 회복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리고 또 밑선으로 들어갈 때의 장점은 근육 위아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술하는 플레인을 정할 수가 있고, 그게 굉장히 정교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가슴 처짐이 있다든지, 그리고 또 가슴이 약간 처져 있기 때문에 밑주름이 선명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밑선으로 수술을 했을 때 굉장히 얻는 이득이 많다고 하실 수가 있죠. 밑선 절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내가 보형물을 넣었을 때의 밑선이 될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그 부분에 절개가 들어가는데요. 요즘은 굉장히 최소 절개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 2-3cm 정도의 작은 흉터가 보형물이 정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구멍, 그만큼으로만 절개가 들어가서 보형물이 들어갈 방,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가슴의 형태를 수술로 잡아준 다음에 보형물을 넣고 그 부분을 정교하게 봉합해서 끝내는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유두 위치가 짝짝이가 심할 경우에는 밑선 절개만으로는 어렵겠죠? 보통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륜이 짝짝이인 경우에는 유륜에 흉터가 들어가는 유륜 절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5mm 이상 1cm 정도의 유륜의 비대칭은 플랩이라고 하는데 밑선 전층의 조직을 절제를 통해서 정교한 디자인을 통해서 유륜의 위치도 올라간 쪽은 살짝 내리고 내려간 쪽은 살짝 올리는 수술이 밑선으로 가슴 확대하면서도 동시에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겨드랑이 절개인데요. 겨드랑이 절개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흉터예요. 왜냐하면 가슴에 보이는 흉터가 없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한 꾸안꾸 가슴을 원하시는 분들은 겨드랑이를 선호하게 되는데요. 실상 가슴이 많이 처지지 않았거나 그리고 정말 가슴이 하나도 없어. 이런 분들한테는 원초이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겨드랑이에 보통 기존에 큰 주름이 있었던 부분들을 이용해서 수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살성이 많이 나쁘지만 않다고 하시면 수술 흉터를 찾아야 되는 그런 좋은 수술 접근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겨드랑이의 가장 큰 주름이라고 하지만 조금 몸쪽에 가까운 주름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쪽 주름의 절개 한 3cm 정도를 통해서 박리를 하게 돼요. 이렇게 얇은 터널을 만들어서 보형물이 지나갈 수 있는 터널을 만든 다음 내가 원하는 가슴 위치에 방을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보형물을 그 통로를 통해서 삽입을 한 후에 겨드랑이를 봉합해서 마무리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겨드랑이 절개가 밑선 절개보다 훨씬 더 아프다고 하던데 맞나요? Nope. 그렇지 않아요. 겨드랑이 절개를 한다고 해서 밑선보다 더 아프지는 않지만 사실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밑선으로 들어가는 수술은 방을 요만큼 만들지만 겨드랑이 또 이만큼의 통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만큼 더 아프실 수는 있으세요. 그렇지만 실제로 수술을 하고 나서 겨드랑이나 밑선이나 나의 가슴에 어울리는, 그러니까 내 가슴 조직이 너무 늘어나는 그런 큰 보형물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수술 후 통증이 그렇게 많이 치명적으로 겨드랑이로 했을 때 더 심하다던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슴 확대 수술에 있어서 절개 부위에 따른 종류별,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어떤 절개 부위가 환자분한테 가장 적합한지는 환자분들의 개개인의 현재 상태와 그리고 희망하는 가슴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성형외과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가슴 수술하실 때 어떤 부위로 절개를 해야 할지 그런 고민을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고주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